인상적인 테마사는 역관주의입니다. 자, 역관주의는 이제 미국 얘기로 이제 원래 미국은 영국의 땅이었지만 관료나 군대가 파견되지 않았어요. 특히 관료가 파견되지 않았단 말이야. 뭐 군대는 뭐 총독이 와 있었을 거니까 모르겠는데 관료는 파견되지 않았고 누가 했냐면요. 그 미국의 동부 엘리트들, 일명 아이비리그 대학을 졸업한 그 친구들이 세습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세습 엘리트 공무원 제도가 발달했던 겁니다. 동부 애들이었고요. 그러다가 점점 서부가 개척된단 말이야. 지금 서부는 좀 LA 이쪽이겠지만 그 당시 서부는 오하이오예요. 이쪽에 이제 많은 이민들이 오는데 이제 좀 후발주자였겠지. 이미 선발주자가 동부를 다 차지했던 거야. 특히 아일랜드계가 많이 들어와서 이 서부에 많이 거주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독립된 다음에 영국과 미국이 전쟁을 하는데 전 세계를 가장 많이 지배한 영국하고 이제 생긴 지 한 50년밖에 안 된 나라하고 전쟁했을 때 이게 게임이 되겠습니까? 미국이 본토가 다 밀려요. 그때 이제 이쪽에 서부 아일랜드계들의 민병대들이 이걸 막아줘요. 그래서 미국이 유지되었던 겁니다. 그때 그 대장이 뭐가 되는 거야? 이제 7대 대통령 앤드류 잭슨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막상 어떻게 됐어? 서부 출신으로 최초의 대통령이 되었는데 관료들이 전부 다 동부 애들이야. 이러니까 뭐라고 말하는 거야? 자, 내가 선거라는 전쟁에서 이기지 않았니? 그러니까 공직은 내가 임명하게 해주라. 이 역관이라는 게 전리품이에요. 스포일, 전리품인데 공직을 마치 전리품처럼 승리한 정당의 공헌도 충성도에 따라 임용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민주주의라는 거. 이게 잭슨 민주주의예요. 잭슨이 1829년에 말했지만 이미 이전에도 이미 좀 이런 경향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공식 천명된 게 1829년이야. 근데 이걸 천명했다고 해서 모든 공무원이 역관주였을까요? 그건 아니었어. 시작은 10%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점점점 강화되겠죠? 그래서 언제 제일 강했냐면은 남북전쟁 때 북부와 남부, 미국이 둘로 갈라 싸우다 보니까 북부를 지지하는 애들로 공직을 임용할 수밖에 없었겠죠. 이게 1860년. 그치? 그때부터 시작해서 한 4년간 전쟁을 해요. 이때가 역관제가 제일 강력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북부가 이겼어. 그러면 미국이 뭐가 돼? 이제 농업사회가 아니라 산업사회로 바뀐단 말입니다. 이러니까 복잡해졌다면 행정이. 이러니까 전문가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필요하겠죠. 이러니까 뭐가 들어온다? 실적주의 얘기가 막 들어올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전쟁이 64년도에 끝났는데 보다시피 20년 이상 걸렸죠. 반대가 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도 암살되고 그러면서 또 공화당이 그 링컨이 공화당이잖아요. 20년 만에 선거에 져요. 선거에 졌다는 것은 정권이 바뀐다는 거야. 정권이 바뀐다는 것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우리의 공직 관료가 다 잘린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잽싸게 82년도 선거에 지거든요. 지니까 83년도에 잽싸게 뭘 만들었던 거야? 공직 임용 제도를 만들었던 겁니다. 이게 일명 펜들턴법이에요. 처음에는 이렇게 정치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다가 87년도에 윌슨이 뭘 제시했던 거야? 이런 실적주의가 맞다는 이론을 제시하죠. 그게 정치행정 이원론이었던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실적주의 또 볼 겁니다. 역관이 뭐라고? 스포일 전리품이다. 승리한 정당의 공헌도 충성도에 따라 공직을 임용하겠다. 집권 정당, 그냥 정당도 아니라 집권 정당일 겁니다. 그 다음에 보다시피 동부 엘리트가 아니라 서부 엘리트, 서부 대중들에게 여기는 이미 동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미국의 엘리트였고 서부 사람들은 대중이란 말이야. 이 사람들의 지지를 얻어서 대통령이 되었단 말이야. 이 사람들의 공직이 좀 개방된 거죠. 또 선거에 이겼다는 건 대다수 국민이 나를 지지했다는 거 아니야. 이러다 보니까 나를 지지한 국민들을 관료로 임명하다 보니까 관료와 국민의 동질성, 공직이 동부 엘리트가 아니라 대중들에게 개방되었습니다. 또 4년마다 바뀌다 보니까 순환제다 경질제라고 그래요. 이게 발달했다는 미국이 민주정치와 정당 정치가 발달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년마다 바뀌고 이건 정치가들이잖아 지금. 아마추어들이 해도 할 수 있을 만큼의 단순했다는 거야. 그 당시 미국 GDP가 100이라면은 연방정부가 차지한 비율이 1밖에 안 돼요. 이 정도밖에 안 된다면 행정이 할 게 없다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4년짜리 아마추어 정치가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의 단순성과 비전문성이니까 이런 정치가들한테 맡겼던 거예요. 자, 5대 대통령이 몰랐는데 사실 이거는 1대부터 시작했어요. 1대가 워싱턴이에요. 연방주의 대통령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골고루 썼어요.
근데 지방주의 애들이 반발이 심했단 말이야. 우리 총론했다 했잖아. 해밀턴주의, 제퍼슨주의. 해밀턴주의가 연방주의, 제퍼슨주의가 지방주의였잖아요. 처음에는 워싱턴이 원래 남부 사람이야, 이 사람도. 그러다 보니까 골고루 썼어. 근데 임기 2기 때는요, 너무 반발이 심하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를 지지한 사람으로 공직을 임명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역관주의 시작이야. 그러다가 2대가 아담스죠. 그다음에 3대가 이제 드디어 지방주의 제퍼슨이야. 이러니까 제퍼슨이 제일 먼저 한 게 뭐였냐면 연방 공무원의 20%를 갈아쳐버려요. 드디어 이제 역관주의가 막 이제 나오는 거야, 이제. 그러다가 이제 5대 몰로는 아예 4년 임기법. 대통령이 임명한 공무원은 대통령 임기가 4년이니까 임기가 4년이란 법을 만들어요. 1820년. 그러다가 아예 그냥 7대 대통령 공식 천명을 해버려요. 이게 진짜 민주주의다. 잭슨 민주주의. 최초 서부 사람들, 최초의 대통령이 아닌 사람이 이제 대통령이 되었단, 아니, 대학교를 안 나온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단 말이야. 이러니까 공식적으로 천명해, 연두교서에서. 잭슨 민주주의라고 해가지고요.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저 윗공무원들, 정무직이라든지 차관급 이상 공무원들이야. 결정직의 일부 비서관들 이런 분들은 일명 역관직 임용이 돼요. 이분들은 여러분과 같은 시험이 아니라 어떤 지명이라든지 이렇게 임명됩니다. 이게 발달합니다. 자, 역관주의는 미국 거였어요. 정당에 대한 충성도였고요. 그 당시에 영국은 정실주의였어요. 정실주의. 영국은 지방자치가 발달한 이유가 뭐였냐면요. 영국 왕이 너무 부자예요. 굳이 지방에 세금을 걷지 않아도 내 돈으로도 얼마든지 국가 운영할 수 있고 전쟁할 수 있었던 거야. 왜? 식민지가 워낙 많았으니까. 됐지? 근데 점점점 행정이 복잡해진단 말이야. 이러니까 영국도 어떻게 됐던 거야, 이제? 이 정실주의 갖고 안 되고 실족주의가 필요했겠죠. 그럼 정실주의는 뭐냐면요. 역관주의가 집권 정당에 대한 충성도였다면 정실주의는 집권 정당이 아니라 왕 개인에 대한 충성도예요. 왕. 어느 지역에 유지가 있단 말이야. 내가 그 왕건이에요. 저기 뭐 충주 지역이 있어. 그 충주 호족이 나를 지지해줘요. 그럼 내가 충주 호족을 그 지역에 공직자로 임명하는 겁니다. 이렇게. 학연이나 지연이나 혈연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정당이 아니라 뭐다? 개인에 대한 충성도를 기반으로 공직을 임명했던 겁니다. 처음엔 왕에 대한 충성도였겠죠. 근데 명령명을 계기로 왕이 무너지죠. 왕은 존재하지만 지배하지 않잖아. 이러니까 이 지방의 어떻게 공직을 중앙의 유력 정치인들이 임명했던 겁니다. 이걸 정치정실주의라고 그래요. 어쨌든 정실주의는 영국 거고 역관주의는 미국 거고요. 정실주의는 개인에 대한 충성도고 역관주의는 정당에 대한 공헌도 충성도였고요. 됐지? 그 다음에 이제 정실주의는 왕에 대한 보장만 존재하면은 바뀔 이유가 없겠죠. 근데 역관주의는 대통령 임기가 4년밖에 못하고 2번밖에 못했으니까 그냥 관행적으로 대량 교체됐던 겁니다. 종신직이다, 대량 교체다. 영국이 먼저 개혁을 해요. 영국이 더 산업화 먼저 되니까 1870년에 추밀원이 영국의 제일 최고 법원이래요. 거기에 의해서 실적주의가 도입돼요. 이걸 미국이 도입하려고 노력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관주의 폐난 그 대통령도 죽고 이러면서 드디어 도입되기 시작해. 펜들서법에 의해서 뭐가 된다? 실적주의가 도입되기 시작해요. 나중에 또 할 겁니다. 이거는. 자, 평가입니다. 정실주의 아니야. 지금 역관주의에 대한 평가야. 어쨌든 동부 엘리트가 공무원을 세습했는데 서부 대중이 개방되었잖아. 공직이 대중화되고 평등 이념에 부합하죠. 또 오래 해봤자 8년이란 말이야, 지금. 순환되니까 특권화 방지예요. 아니, 그 대통령 임명된 거니까 특권 아니냐 하는데, 특권은 종신직일 때예요. 세습하거나 종신되었을 때 특권화되었다는 것이 얘는 얼마든지 국민이 통제할 수 있단 말이에요. 선거 정권 바꿔버리면 되잖아, 지금. 그지? 공직 순환되니까 공직의 특권화를 방지할 수 있고요. 어쨌든 이론적으로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아줘야지 내가 관료가 돼요. 그럼 나는 국민들한테 봉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봉사하지 않으면은 대통령이 되지 않을 그 사람이 나의 보스가 그럼 나도 공직에서 잘릴 거니까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대응성과 민주성이 좋아질 거고 정당 정치가 발달할 거예요. 왜? 그 정당 정치의 정강 공약을 실천하지 않는다면은 다음 선거에 질 거니까 선거에 지면 나도 잘린단 말이야. 이 공약을
실천하려고 노력할 거고 또 정치 지도자의 말도 잘 들을 겁니다. 그치? 걔가 날 뽑아줬기 때문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세습 엘리트에 비해서는 기회가 넓어진 게 맞아요. 근데 실적주의에 비해서는 기회균등 원리에 위배된다는 거야. 실적주의에 비해서는. 실적주의는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도 시험만 볼 수 있으면 누구나 공무원 될 수 있잖아요. 실적주의에 비해서는 기회균등 원리가 위배되고요. 공무원이 누구한테나 공정하게 업무 처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나? 집권 정당에만 충성하잖아. 이러다 보니까 행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저해돼 버려요. 집권 정당에 대한 충성만 있다면은 또 4년마다 바뀌다 보니까 안정성과 계속성이 떨어지겠죠. 또 임기 말이 되면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또 내가 그 공직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정당에 공헌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공헌이라는 게 되게 정치연금이야. 이러니까 이런 돈을 모으기 위한 부패가 있을 수밖에 없었을 거고 4년짜리 아마추어 정치가가 하다 보니까 비전문적이죠. 그러니까 행정이 단순할 땐 상관이 없었는데 전쟁 끝난 다음에 미국이 산업화된단 말이야. 대도시가 만들어지고 행정이 복잡해지면서 이런 정치가들은 이런 전문적 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누가 들어온다? 실족주의가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됐죠? 여기까지가 이제 엽관주의다. 어쨌든 엽관주의 키워드가 뭐다? 정당에 대한 충성도다. 그냥 정당도 아니고 집권 정당에 대한 충성도다. 이렇게 어, 아이고, 죄송합니다. 집권 정당이다. 이렇게 봐둬야 되고요. 어, 이거를 제일 먼저 천명한 게 여러 대통령이 있었지만 공식 천명한 건 누구다? 앤드류 잭슨이에요. 잭슨 민주주의에 대해서 좀 알아둬야 되고요. 그다음에 정실주의 비교 한번 해보셔야 되고요. 또 역관주 나왔을 때 답은 실적주의일 거니까 실적주의에 더 비교하신다면 답은 쉬울 거야. 그리고 정치행정 이원론 돼서 정치는 누가 한다? 결정은 정치가 하고 행정만 전문가가 하겠다고 실적이 도입된 거예요. 근데 정치행정 이론론 바뀌잖아, 지금 나중에. 지금도 정책적 이론론이야. 이러니까 지금 어떻게 돼? 실적주의가 좀 더 완화되고 역관주 요소가 도입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적정 인사행정이라고 그래. 이때부터는 역관주 요소가 도입되었고 특히 고위공무원단 되면은 역관주 요소가 상당히 많이 도입돼요. 왜? 정치행정 이론론이다 보니까 요 정치 지도자가 관료 통제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러니까 너무 신분 보장이 강했던 실적주의가 완화되고 역관주 요소가 다시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가 역관주 개념입니다. 감사합니다.